안녕하십니까. 한국 근현대 경제사 전공자인 배성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와 조선중공업의 탄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1920년대까지는 농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진행됐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일본이 부족한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쌀 증산을 위한 그것들이 가장 1차적인 목적이었고, 그래서 한국 경제의 당시에 식민지 시기의 중심은 농업경제 중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2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뀝니다. 왜냐하면 20년대 전반적으로 대불황의 시기가 오면서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 속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쌀 소비가 줄겠죠. 쌀 소비가 주니까 결국은 식민지로부터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식민지 조선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까지 어쨌든 경제의 중심이 농업이었는데 이 농업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붕괴가 되면 식민 통치의 안정성을 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고 대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업화를 통해서 농업 불황으로 농촌에서 실제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런 젊은 층들을 도시의 노동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책들을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공병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업화를 본격화합니다. 공업화의 시작은 1920년대 후반에 있어서 북쪽의 이른바 수력발전소 건설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대한 어떤 공업화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누가 투자를 할 것이냐.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 경제도 불황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어떤 재정적인 투자를 할 여력은 없는 것이고, 제일 타겟이 되는 건 결국은 일본의 재벌 기업들이 조선에 투자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일본 재벌들의 투자 유치 노력들을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재벌들도 사실은 좀 머뭇머뭇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본국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랬을 때 변수가 생기죠. 그게 결국은 전쟁입니다.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이 군부 주도로 만주 침략부터 시작되는 그런 어떤 대륙 침략을 감행하면서 군수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군수산업 육성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들이 또한 만주에서 싸움을 벌리니까 그 병참 기지로서 조선을 공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조선총독부는 군부와 손을 잡고 군수공업화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1930년대에 본격적인 공업화를 시작합니다. 조선공업에 영향을 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조선중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7년에 설립이 되는 회사고요. 목적은 전시에 들어갔을 때 일본의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춘다라고 하는 예상되는 군사 수요와 군수와, 그리고 조선 내의 민간 선박 수요도 담당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결합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별도로 하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3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대륙 침략을 통해서 만주 시장을 얻게 되고 하면서 일본은 빠르게 호황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고, 또한 거기에 일본 군부가 전쟁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정을 만들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민간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그 측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당시까지도 식민지에 필요한, 조선에 필요한 선박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건조했는데, 이 일본에서 건조하는 선박들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필요한 선박을 조선에서 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선중공업이 설립되는 그 시점에서부터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결국은 조선중공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어쨌든 당시 조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규모의 조선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산 영도에 설립이 되고요.
그것은 기존에 저번 강의에 말씀드렸던 그 사이조철 공소를 매수해서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사이조철 공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가에 뺏기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반발을 했고, 그렇지만 결국은 제국 국책이라고 하는 국가 명분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조선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되는 과정입니다. 조선중공업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직후에 얼마 안 있어서 중일전쟁이 발발하거든요. 발발하면서 이 전쟁 경기까지 실제로 가세하면서 선박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더더욱 일본 조선소는 일본에 있는 조선소들이 식민지 조선에 선박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민수까지 더불어서 폭증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기존 조선소들이 중소규모의 조선소들도 설비를 확장하게 되고, 기존 조선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인 설비 확장이 이루어져 가지고 1930년대 말에 가게 되면 3,000톤급 선박을 세 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과, 그 다음에 수리용 도크도 대략 한 10,000톤 정도 규모의 설비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원산에는 새롭게 어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그런 조선 철공소라고 하는 조선소가 설립이 되는데, 동시에 어선을 50척 정도를 건조할 수 있는 설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년대 후반부터 정어리업이 화랑이거든요. 그것이 절정기가 30년대인데, 그래서 좀 더 많은 어선들이 필요한 그러한 측면들도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돌발 변수가 생기는 것이 중일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장기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전체 일본의 본국과 식민지의 경제가 통제 경제로 전환하거든요. 그걸 전시 통제 경제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원자재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그 필요한 물자들이 이 군수와 관련되는 산업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식민지에 있어서 필요한, 조선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조선소가 경영에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년대에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식민지 공업화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런 배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륙 침략의 군부의 의도까지 결합해서 조선중공업 주식회사라고 하는 국책회사의 성격을 갖는 그러한 큰 조선소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거기에 전체적인 불황이 호황으로 전환하면서 민수의 수요까지도 가세하면서 일정하게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갖게 되는데,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시 불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롤러코스터 형식의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을 갖게 되는 것이 1930년대다. 근데 이것이 또 한 번의 반전이 있는 것이 바로 태평양전쟁인데, 태평양전쟁기에 식민지 조선 산업이 어떤 식으로 다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